이번 시간에는 공황장애를 완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공황발작이 일어나 환자 자신은 죽을 것 같은데 주변 보호자들은 꾀병을 앓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상황이나 직장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공황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멀쩡하던 부인이 시어머니가 오니까 공황발작이 일어났다고 꼼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꾀병으로 착각하고 환자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환자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르기 전인 바로 전이나 중요한 면접을 앞둔 상황, 그리고 거북한 만남의 자리에 있어서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손발에 땀이 나고 극도의 긴장이 몰려오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증상은 일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스스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는 결과이기에 우리 몸에 이런 상황이 보인다고 해서 크게 문제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아무런 애고 증상 없이 또는 아무 긴장도 야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몸을 통해 연출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불안감과 긴장감을 야기할 만한 그 어떤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가슴 부위 통증, 식은땀,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사, 심전도, CT, MRI 등 상에는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요? 분명 자신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상 아무런 병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불안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분명 죽을 것 같은 신체 이상 반응을 감지했는데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다면 대부분 나 스스로 꾀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처음 느껴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꾀병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일컬어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온몸이 극도로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 빠지게 되며 심장박동의 증가 및 호흡곤란과 불안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몸이 뒤틀리며 마치 중이라는 상태를 몸 전체로 인식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상태를 가리켜서 공황장애라고 그럽니다. 이런 공황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대부분 신경정신과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율신경 조절해주면서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주는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영적인 치유만이 완벽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 증상 자체가 아무런 애가 없이 찾아오고 또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황장애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급작스러운 공황발작, 즉 극심한 불안과 함께 몸의 뒤틀림, 두통,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호흡곤란, 가슴 통증, 오한, 사지마비 등 또 온몸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반복되는 질병입니다. 공황발작이란 사람이 생명을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상황에서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공포를 갑작스럽게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들은 쉬고 있거나 차를 타고 있거나 자고 있던 중에 증상이 나타나 매우 당황하게 되고 급한 나머지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공황발작 시 특정적인 신체 증상도 환자를 더욱 곤욕스럽게 합니다. 불안감과 동시에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심각한 신체 증상과 매우 유사하며 환자들은 내과, 신경과 등 타과과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원인과 정신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영혼, 육체 밸런스가 깨질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제가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던 환자를 치유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공황장애에서 흔한 증상에서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 몸이 뒤틀림, 땀 흘림, 떨림 또는 전율, 숨가쁨 또는 숨이 막히는 느낌, 지식감, 흉부 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복부 불편감,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 띵함 또는 어지럼증, 비현실감,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곧 죽을 것 같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각의 이상,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사지의 뒤틀림 등입니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유전 이론, 카테콜마민 이론, 청반 이론, 대사 이론, CO2 감염성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유전 이론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의 직계 가족에서 공황장애 발병률이 4배에서 다 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란성 쌍생아에서의 공황장애 발생 일치율이 일란성에 비해서 약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테콜리아민 이론에 의하면 신경화학적 공황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GABA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공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하여 공황을 일으키는 물질들과 호흡을 유발하거나 생체 내의 생염기, 평행을 와해시켜 공황을 유발합니다. 뇌구조적으로 뇌 간뇌에 있는 청반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반은 불안의 중추 조직으로 인체의 경보장치 역할을 합니다. 공황발작은 일체의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사소한 자극으로도 작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불안을 증가하는 편도 핵의 역할을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타 불안 관련 중추신경에서 불안을 종합하여 능력을 상실히 공황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정신사회학적으로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의존적이거나 너무 완벽지향적이고 성취율이 높으며 경쟁적인 경우에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과음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카페인 등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항상 수면이 부족한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억압이 중요한 공황장애 환자들의 방어기제를 보고 있으며 개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망, 충동 등이 억압되어 있다가 의식화되려 할 때 불안과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불안이 부모로부터 학습한 결과이거나 전형적인 조건화 반응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공황장애는 등이 굽어서 흉추 3, 4, 5번이 틀어졌을 경우에 오기 쉬운 병입니다. 보통은 몸과 마음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몸의 병이 마음에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몸을 건강하게 하면 정신적인 증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인 증상도 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은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틀어짐으로써 가슴을 아파하기 때문이며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면 목을 잡아당기게 되어 목도 삐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이 약화되어 이런 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골격계만 바로 서 있으면 큰일이 없는 한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몸 골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관절로서 고관절이란 다리와 골반을 이어주는 부분인데 집에 비유하자면 주춧돌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인데 이 고관절은 외부 충격을 받아서 틀어질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나쁜 생활 습관과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고관절이 쉽게 틀어지고 푹신한 침대, 소파, TV 시청에 더하여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해 몸의 자세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거의 모든 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틀어지면 골반이 기울고 다시 그 위에 요추와 흉추가 굽어지거나 휘게 되며 등이 굽으면 어깨가 처지고 목이 삐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이므로 고관절이 틀어짐으로써 집이 무너지듯이 점차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굽으면 위장을 비롯한 모든 대장 기관들이 아래로 처지면서 제기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 살림 운동에서 공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랫배 부분이 꼭 막혀서 깊은 호흡이 안 되고 복식호흡이 안 되고 가슴으로 할딱할딱 숨을 쉬게 되므로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치유를 위하여 고관절 자가 교정과 어깨 자가 교정 등을 익혀서 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집중 치유를 하고 온몸이 성령으로 지배된 가운데 치유하면 쉽게 고쳐지기도 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으로 해서 몸이 굽는 것을 약이나 시술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서 매일 자세를 바로 하는 꾸준한 운동으로 스스로 몸을 바로 세우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공황장애 진단 및 증상, 공황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철저한 문진과 정신과적 검사가 시행되고 심리검사가 시행되고 불안을 유발하는 신체적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기본적 이학적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등이 시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4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공황 발작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이러한 발작이 반복되거나 또 그런 발작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공황장애 발생 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황발작의 첫 증상은 특별히 유발 요인 없이 저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육체적 과로나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난 후에 증상이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공황발작은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10분에서 20분,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며 증상의 빈도도 하루에 여러 번씩 나타나거나 1년에 몇 차례만 나타났을 정도로 환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증상과 다른 증상 사이에는 애기 불안이 동반되기 쉬우며 발작 중에 이인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공황발작이 있을 때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내과 등 다른 신체 질환을 다루는 의사를 찾게 되며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각종 임상검사들을 하지만 공황발작 당시에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나 과호흡 증상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3차 기관의 병원으로 가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공황장애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02-3474-667로 충만한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정확한 산타를 진단받고 다양한 치유 방법을 따라 완전 치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